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 책 지옥같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가 예스24 메인 홈에 노출도 되고 교보문고를 포함해 경제경영 메인에 주목할 신간에 뜨기도 했습니다. 새벽 시간과 주말 쪽에서 책 쓰느라 사실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렇게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댓글에 느낀 점도 좀 올라오고 책을 다 보신 분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각자 다르겠지만 특히 책에서 유심히 봤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나 책에서 언급한 부분 중에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들 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계속 챙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교보문고나 예스24에 리뷰를 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주변에 보면 최근 한동안 잠잠하더니 지금 맨날 투자 하는 사람 다시 많이 늘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또 포모 증후군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포모 증후군, 이제는 흔히 알고 있는 용어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가 확산이 될 때 그때 등장했던 말입니다. 전부 다 SNS를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세상에 뒤처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포모 증후군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대 투자 광풍 시대에 돌입하면서 투자와 관련해서 오히려 더 많이 쓰이게 된 거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남들은 주식으로 몇 천을 벌었네, 집값이 몇 억이 뛰었네 하면서 딴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만 경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낙오될까봐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모 증후군은 2021년도에 정점에 달했다가 자산시장이 꺼지면서 같이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때 포모 증후군은 요즘 나오는 포모 증후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다 오르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돈 버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거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포모 증후군을 느꼈었는데요. 반면에 요즘에는 손실이 큰 사람, 대세 폭등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포모 증후군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2년 전 그때 포모 증후군을 앓던 사람들보다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투자 행태도 공격적인 걸 넘어서 도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를 부추기는 기사들도 현재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스타일의 투자자는 아니죠. 누군가는 지금 되게 변동성이 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면서 적은 비중으로 짧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조심스럽고 가벼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손실을 보고 있거나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은 지금을 마치 승부수를 던질 시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포모 증후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성향은 선호하는 투자 상품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3배 레버리지, 3배 인버스 상품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대거 사들이고 있고요. 심지어 채권 투자인데 이거조차도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급하고 수익률도 높아야 한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엿보이기도 하죠.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순 매수액이 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SG증권 사태와 관련된 종목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와중에 낙폭이 과하다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투자하는 흔히 말하는 하한가 따라잡기, 핫따를 노리고 붙은 매수세가 엄청났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4월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개 종목이 첫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개인들이 약 3천억 원치를 순매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많은 돈들이 핫따라는 지양해야 하는 위험한 투자에 몰린 건데요. 특히 한 종목은 하한가에 매수세가 얼마나 붙었는지 장 초반 거의 하한가였던 시세가 상한가 가까이 치고 올라오는 웃고 넘기기에는 우려스러운 모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행태의 진짜 더 큰 문제는 이걸 자기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빚내서 판을 크게 키워서 모험하듯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흔히 돈 빌려서 투자하는 B2라고 부르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지난 4월 19일 20조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던 그날에도 또 1,500억이 증가할 정도로 B2 증가세가 심각했는데요. B2가 급증하면서 한국투자증권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발생해서 21일부터 신용융자 일시 중단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거나 신용융자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SG증권 사태로 대규모 하한가가 터지고 다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 원 밑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19조 후반으로 B2 규모는 높은 상황이라 하락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투자 기회니 투자 열풍이니 말하기보다는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누적된 손실들이 커서 투자자들이 원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과도한 투자 몰입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 여건이 투자에서 수익 내기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고 예상치 못한 더 큰 손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고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 말은 너무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는 말이죠. 얻을 수익보다 리스크가 크다면 그런 리스크는 처음부터 지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럴 땐 우리가 한 타임 투자를 쉴 필요도 있습니다. 굳이 안 져도 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말인데요. 우리가 투자는 계속 안 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뇌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도 봤을 텐데요. 도박장 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게임하는 사람이 돈 따는 걸까요? 답은 전부 알고 있을 겁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만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게임하는 사람이 못 나가도록 하죠. 이 사람이 게임만 계속 해준다면 결국 업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임이 지속되면 판돈은 커질 수밖에 없고 판돈이 커지면 한 번은 크게 잃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 사이클로 돌아가죠. 큰 돈을 잃으면 본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생기고 빨리 회복하려는 조급함이 생겨서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고 또 돈 가져오고 따면 땄다고 또 하고 잃면 잃었다고 돈 더 가져오고 그리고 그 결과는 드라마 카지노에서 호구 아저씨처럼 되죠. 투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투자자들이 투자시장을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할 겁니다. 옛날 기억 한번 떠올려보면 알 겁니다. 벼락거진이 동학, 서학개미 같은 말 만들어서 거지라는 단어로 더 투자를 급하게 공격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동학이니 뭐니 하면서 투자자들을 마치 하나의 결속된 집단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처럼 그렇게 불러주면서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게 집단 속에서 느낄 만한 안정감과 우월감을 주었죠. 한 번만 멈추고 빠져나와서 먼발치에서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 경제와 분위기가 사실 내 돈 남한테 투자해줄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서로 돈 없어서 난립니다. 투자시장에서 도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현재 직면한 현실은 당장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 상황 어떻습니까? 무역 적자가 14개월째고 수출도 7개월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IMF 외환위기 터지고 25년 만에 발생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출 상황을 보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보입니다.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국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수출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업들 돈벌이가 지금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당장은 어찌어찌 버틴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거기서 일자리 감소 문제가 크게 드러날 겁니다. 그 영향은 국내 유관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내 소비에 영향을 줘서 자영업까지 영향을 다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습관처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출 상황이 좋아질 거라 이야기하는데 언제 중국이 우리 물건만 사주기로 약속한 적 있습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 물량이 줄어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중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중간재를 한국한테 수입해 왔는데 이런 중국이 자체적으로 국산화율을 빠르게 올려버려서 한국 제품 의존도가 낮아지는 그런 산업 구조를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는 중국 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더 커져 버렸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최대 흑자를 내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최대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가 중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이야기인데 물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혹은 어찌어찌 수습이 되었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까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겠나 정도 수준에서만 바라보는 정도로 관심이 너무 없는데요. 근데 이게 대규모 예금 인출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돈 떼일까봐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죠. 일정 부분 금융권에 대한 신뢰 상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고 이건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초반 몇 건 터지는 거야 수습이 된다고 하지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여러 마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위험에 처한 은행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분명 최근 터진 거 여기서 끝이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도 연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금융권 PF 대출만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업 대출이 1874조 원으로 3년 새 48%가 늘어났고요. 특히 이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83%가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24%로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죠. 연체율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처럼요. 이게 갚을 의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느는데요. 그런데 빚 갚는 사람들이 소득이 줄고 현금 여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아예 안 갚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연체율은 지금처럼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점부터 확 꺾이듯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현재 금리와 경기 전망 등을 봤을 때 연체율의 추세적인 상승도 막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돈 떼이면 메꿔 넣으려고 대손 충당금을 작년에 2배 넘게 쌓고 있죠. 그렇다고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 늘려잡았으니까 안전하겠네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단순히 지금 실물 경제에서 무역 상황하고 금융 경제에서 부채 이야기 일부만 말했는데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포모 증후군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소외감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에 놀아나서 피 같은 돈을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도 금융기관도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모으고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